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0일까지 2주 더 연장했죠. 네, 사적 모임은 최대 6명까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한 건데요. 먹는 치료제 처방은 현재 60세 이상에게 하는데 오는 7일부터는 50대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는 움츠러들었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봄은 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2월 4일은 입춘인데요. 뒤에 사진을 보시면 부산에는 벌써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혹독한 겨울도 반드시 따뜻한 봄에 자리를 내어주듯 암흑처럼 긴 코로나19의 터널에서도 반드시 빠져나갈 날이 올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3일 0시 기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13명, 경북은 1,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는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발 집단 감염 관련으로 18명이 나타났습니다. 시는 이달 말쯤에는 하루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30명이 감염되는 등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나흘 연속 사상 최대 발생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사적 모임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명으로 유흥시설과 식당 그리고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가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설 연휴가 지나며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고심 끝에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주 동안 오미크론 대응에 주력하겠다며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그 사이라도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산의 장애인 시설 성락원에서는 지난해 물고문 사건이 있었는데요. 6개월 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경찰 송치 예정인데 이제 검찰에서 어떤 결론을 내야 할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성락원 대책위는 최근까지도 시설 내 인권 유린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경산경찰서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성락원에서 벌어진 물고문 학대 수사를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은 경산 지역의 다른 장애인 시설의 폭행 사건은 2달 만에 결론이 났는데 성락원 사건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권 침해와 비리를 경산경찰서는 왜 이렇게 다르게 처리하는지. 경찰 측은 기자회견이 열린 당일 성락원 대책위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물고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었다며 오는 7일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날 검찰 송치한다는 답을 들었는데요. 이런 답을 기자회견을 하고 또 시끄럽게 되어야만 뭔가 듣게 되는 게 일단 많이 아쉽습니다. 조속하게 마무리돼서 가해자 엄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하지만 검찰 송치 이후에도 기소 불기소 결정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성락원 대책위는 시민단체의 투쟁이 이어지는 동안 시설 내 또 다른 인권 유린에 대한 제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알렸지만 성락원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대책위는 사건의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추가 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학대 논란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 경찰 수사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와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복잡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스마트시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ICT, 즉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교통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건데요. 지역에서도 이 같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앞 쓰레기 공동 집화장. 아무렇게나 내다버린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집화장도 있지만 저녁이 되면 상황은 비슷합니다.
종합 집화장에 정확하게 분리 배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분리 배출을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한 거 외에 또 한강미화원들이 와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지금 조금 많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동시가 낡고 오래된 쓰레기 집화장을 개선하고 악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 수거 요청 기능을 갖춘 스마트 쓰레기통을 설치합니다. 대상 지역은 하회마을 122가구로 가구당 한 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옥동과 송화동 34개 구역에는 불법 투기를 감시하는 CCTV와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춘 쓰레기 집화장, 이른바 에코 클린하우스를 설치합니다. 교통 분야에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합니다.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부용대, 도청 신도시까지 기다림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정류장이 들어섭니다. 안동터미널과 하회마을 구간에는 시민과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차량이 배정되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영하고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시설과 미세먼지 안전 쉼터로서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설치됩니다. 하회마을까지 이어지는 대중교통이 연계가 된다면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안동시는 올 연말까지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군 사관학교 안동 이전 공약 발표를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북 지역 7대 공약을 제시하며 육사를 안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영동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가 안동 시민에게 허언을 던졌다며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안동 예천 지역위원회는 김 의원의 표현에 반박하며 정쟁에만 매몰되어 지역 발전을 뒤로 한 채 불가능을 먼저 말하는 모습은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의성고등학교 컬링부가 지난달 말 캐나다 셔우드파크 컬링클럽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회장배 전국 컬링대회에서 우승한 의성고는 국가대표 후보팀 자격으로 캐나다 전지훈련을 하던 중에 성인팀을 제치고 깜짝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캐나다, 미국 등에서 총 24팀이 출전했으며 의성고는 유일한 주니어 팀이었습니다. 대구 동구에 있는 유라체육공원 잔디광장에 인라인 스케이트 로드트랙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동구청은 유라체육공원의 운동시설 면적이 법적 기준에 못 미쳐 추가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원법을 보면 체육공원의 운동시설 면적 기준은 공원시설 면적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라체육공원은 47%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청은 또 대구시가 추진 중인 2025년 세계 인라인 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해 경기시설이 필요한 만큼 유라체육공원에 인라인 트랙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청년 희망적금 온라인 접수가 오는 7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대구 청년 희망적금은 근로와 저축을 연계해 청년들이 소액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아르바이트나 2년 미만 단기 계약직인 저소득 단기근로 청년이 6개월 동안 근로활동을 하며 60만 원을 저축하면 대구시가 1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청년사회 진입활동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오는 28일까지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경주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 최대 150만 원의 숙박비와 체험활동비 48만 원이 지원됩니다. 참여자는 90시간 동안 자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관광지나 박물관 투어, 문화행사 관람 등을 한 뒤 SNS에 관련 게시글을 올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